안녕, 디지털 놀이에이터 미수진아예요. 자, 오늘은 나름 애견 쪽에 종사를 했었던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애견 의류를 판매하다가 실패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하찮은 실패의 쓴맛을 맛본 그 경험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사실 실패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저는 쇼핑몰을 오픈하고 2달 정도 운영한 뒤 폐업을 했어요. 동생이랑 동업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서로 속도와 원하는 방향이 잘 맞아도 함께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일단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시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앞뒤 보지 않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로 원하는 속도가 맞지 않았고 불만이 쌓여가다가 이 상태로 계속 하다가는 서로 의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쯤 동생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스마트 스토어를 접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동생과 서로 안 맞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애견 의류 쪽에 사업을 하려고 원래 키우고 있던 요키와 포메 한 마리를 더 분양받았는데 우리의 메인 모델인 폼피츠인 꾸기를 잘못 키웠는지 성질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옷을 한번 입히려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피를 보는 날이 너무 많아지면서 옷을 입히고 사진 촬영을 할 때마다 꾸기도 저도 동생도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옷을 꾸역꾸역 입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꾸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강아지 옷을 팔아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꾸기가 저렇게 싫어하는 옷을 매일 꾸역꾸역 입혀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하나. 내가 돈 좀 번다고 한들 우리 꾸기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경험해본 결과 그 외에도 무수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았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볼까 해요. 맨 처음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애견 의류를 판매한다고 해서 남대문 애견 용품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봤는데 시장에서는 애견 용품 종류도 그리 많지 않고 제가 생각한 인스타 감성의 의류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도매가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점도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쁜 아이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를 서칭해서 뒤져보니까 중국에서 대량으로 떼오거나 소매 가격과 맞먹는 퀄리티 좋은 소규모의 도매 업체들을 노가다 하듯이 서칭해서 하나하나 모아서 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가격 경쟁력도 안 맞고 조금이라도 특별한 제품을 팔려고 갖다 놔보면 또 사이트의 무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가격의 통일성도 없어지고 참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애견은 80% 이상 온라인으로 도매를 진행하게 되니 내가 알고 있는 도매 업체들은 다른 판매자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컨셉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무드에 맞는 상품을 가져와서 브랜드처럼 녹아내리게 진열해두면 똑같은 상품도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견 의류는 모델 일발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의류지만 정말 감성 있고 이쁜 아이들에게 입혀놓고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너무나 다른 퀄리티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잘 찍은 사진들을 감각적으로 큐레이팅 해놓는 것도 한몫하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의류와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비주얼적으로 일단 압도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한 컨셉으로 나만의 단골들을 쌓아간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평타는 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잡고 매출이 안 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시작해야 되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판매자가 되어 물건을 팔아본 결과 판매할 때는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애견 의류는 최소 4가지의 사이즈와 색상별로 또 구비를 해둬야 돼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할 시 재고의 물량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고 초기 사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저는 보통 XS, S, 그다음에 M 사이즈를 가장 많이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서
제가 작은 포메나 강아지를 키웠고 그런 강아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판매를 해보니 실제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는 M과 L이었어요. XS는 아가 때 입는 옷이라 정말 드문드문 나가고 S 사이즈도 생각보다 안 나가더라고요. 일단은 강아지가 1년이면 다 크기 때문에 다 컸을 때의 기준으로 많이 나갈 사이즈를 특정해서 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쇼핑몰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택배나 세금, 재고, 사입, 후기, 정산, 입출고일, 상세 페이지, 광고, 키워드 등 정말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초반에는 열정 버프로 인해 매일매일 어떻게든 해내고 있었지만 초기에는 판매가 되더라도 아주 소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년 정도는 매출 없이 사입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 정도는 모아두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두려웠어요. 리스크 없이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데 조금의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그 쇼핑몰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어떤 쇼핑몰을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두고 최소 5,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환경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고 나서 시작해야겠다는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경험이 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에요. 쇼핑몰을 하나 했을 때 어느 정도 공수가 들고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든지 감이 오고 이제는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부딪히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실패가 아닌 아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려고 하면 장사를 접을지언정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애견이 아직 여성 의류나 사람이 입는 의류보다는 덜 포화된 상태이니 여성 의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잘 될 가능성이 아직은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키워드만 잘 잡아서 제품을 세팅해 놓으면 유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요게 또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그리고 기능은 많이 없지만 UI도 편리하고 스토어 관리도 정말 쉽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발견했던 경험이었어요. 일단 지금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